최근 미국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 놀라운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내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8일 기준 총 17만 9,818명의 동의를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웹툰은 지난해에도 청원이 올라와 15만 명이 넘게 참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누적 조회수 5억 3천만 뷰를 돌파한 카카오 페이지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은 일본에서 매일 110만 명이 열람하는 대박 흥행을 이뤄냈습니다. 이에도 하나의 하루, 신의 탑 등 한국 웹툰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되었습니다. K웹툰은 지금 마블 DC 코믹스로 대표되는 미국과 망가의 나라 일본을 홀리는 것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웹툰은 넷플릭스를 통해 드라마로 만들어져 크게 인기를 끌면서 앞으로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사업 등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K스토리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국에도 제2의 디즈니가 탄생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K웹툰이 지금 마블 디즈니와 맞대결을 펼치려 한다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K웹툰을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스위트홈은 지난달 11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박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이 작품이 큰 인기를 끈 이유를 글로벌 누적 12억 뷰를 기록한 웹툰 원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 있는 캐릭터로 열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웹툰의 힘이 드라마의 흥행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웹툰은 이렇게 작품 자체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작으로 제작한 영화 드라마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4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신의 탑은 한미일에서 동시 방영되어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드 랭킹에서 일본만의 애니메이션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웹툰 하나가 뜨면 바로 영화, 드라마, 게임까지 만드는 원소스 멀티 유저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웹툰이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만화의 소비 패턴이 종이 만화책에서 디지털 만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한국 기업들이 조기에 포착하고 온라인 만화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플랫폼을 만들어 아마추어라도 누구나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디어와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정식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최대 70%의 수익을 작가에게 지급해 우수한 작가들을 끌어모았고 이는 양질의 콘텐츠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은 유명 만화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실력을 쌓아가는 기존 만화계의 도제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작품의 다양성, 자유로운 창작 환경, 쉬운 접근성, 독자의 신속한 피드백이 밀접하게 맞물려 한국 웹툰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까다로운 한국 독자에게 사랑받는 작품이라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K웹툰은 오랜 만화 강국이라 불렸던 일본과 미국의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만화 시장은 41억 200만 달러, 미국은 11억 400만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만화 시장 규모로 보면 일본이 세계 1위, 미국이 2위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선 종이 만화를 디지털로 그대로 옮긴 디지털 코믹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 등의 영향과 콘텐츠의 경쟁력으로 K웹툰은 가장 거대한 이 두 시장을 단숨에 싹쓸이했습니다. 지난해 K웹툰은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점유율 70%를 돌파했는데 네이버의 라인망가와 카카오의 피코마가 1위를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은 현재 구글 플레이 앱마켓 만화 분야 수익 기준 100개 이상 국가에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 거래액은 8,200억 원으로 올해 연간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웹툰 기반 영상 콘텐츠가 아시아 시장에서 저력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넷플릭스를 넘어 아시아 진출을 노리는 디즈니 플러스 등 외산 OTT에 잇따른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해온 K웹툰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장 정복에 나섰습니다. 특히 양사는 마블 디즈니와 맞대결을 위해 대규모 자금 수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웹툰은 본사를 미국 LA로 옮겼습니다. 콘텐츠 허브인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미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8,764억 달러, 한화로 약 1,086조 원으로 2인 중국보다 5천억 달러 이상 큰 세계 최대의 대중문화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만화를 소비하는 이들의 90%가 인쇄물과 같이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하고 불과 10%만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웹툰 시장이 이미 성숙한 국내와 달리 미국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잡고자 과감히 베팅한 것입니다. 네이버 라인 웹툰은 2018년 10월 북미 지역에서 월간 순 방문자 수 500만 명을 넘겼고 2019년 11월에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네탑, 여신강림 등 국내 작품들이 미국 현지 시장에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디즈니, 넷플릭스, 아마존 등은 글로벌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 중심으로 들어가 우리 웹툰이 성장할 기회를 노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LA와 할리우드를 사업 거점으로 삼으면 네이버 웹툰이 이후 유럽과 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도 수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톡 콘텐츠자회사 카카오페이지 피코마의 일본 도쿄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재팬이 합병하여 일본 도쿄 증시 또는 나스닥 상장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지니며 피코마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형 웹툰을 앞세워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로 마블 디즈니와 맞짱을 뜨겠다는 것은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거대 기업들을 뛰어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한국의 K-웹툰으로 비롯된 콘텐츠의 성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블 시리즈 22편은 한국에서만 총 1억 2,05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약 1조 43억 원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마블은 신작을 개봉할 때마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 특이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한국보다 10배 이상 큰 중국이나 두세 배가 큰 일본을 제치고 항상 마블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빠른 배급 방식과 훌륭한 홍보 마케팅 시스템 때문에 전세계 흥행의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열광적인 팬덤도 큰 몫을 했습니다. 마블은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고 전세계 작품을 홍보했습니다. 최근에는 마블 코믹스가 새롭게 공개한 히어로가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블이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인 캐릭터 이름은 태극기입니다. 마블 코믹스의 프리랜서 작가인 제드 맥케이도는 사이 트위터를 통해 테스트 마스터 세 번째 이슈 발간 소식을 전하며 테스트 마스터가 아미안을 쫓기 위해 한국으로 오며 여기에 한국의 히어로 태극기도 등장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테스트 마스터 프리뷰에는 가슴에 태극기가 그려진 흰 옷을 입은 한국인 히어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블은 한국인 캐릭터는 한국 팬덤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블에게는 늘 가장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전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면서 히어로물에 열광했다면 이제 마블을 만든 본고장 미국에서 한국의 웹툰에 열광하는 새로운 팬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블이 한국 팬들을 위해 한국인 히어로를 만든 것처럼 K-웹툰이 미국 팬들을 위해 캐릭터를 만들어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상 쓸먹이었습니다. 최근 아시아는 두 가지 사건으로 매우 떠들썩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일본의 수도권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친 상태이고 10년 전 대지진의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에도 역시 큰 변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이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자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 세력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미얀마의 시민을 지지하는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을 지지하는지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알게 모르게 숨겨진 힘의 논리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의 대지진 사건과 미얀마의 반쿠데타 시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얀마의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 미얀마의 시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일본의 못된 심성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인터넷상에 퍼진 한 미얀마 소녀의 사진이 전 세계 내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큼지막한 CCTV의 아래 서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피켓을 비추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미얀마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담벼락가 피었는데요. 무려 3시간 동안 이 앞에 서 있던 소녀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퍼지자 네티즌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어린 소녀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오직 타국의 대사관 CCTV 앞뿐이었구나. 로이터 통신 등의 매체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미얀마의 군경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당한 청년들의 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얀마의 여성 키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 13일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산소호흡기 제거를 동의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 하죠. 아직 채피지 못한 꽃이 군부 세력에 의해 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쿠데타 군부 세력은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1시부터 미얀마에서는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넷 차단은 양곤과 미친, 시투에 등 미얀마의 주요 도시에 군 장갑차가 배치된 모습이 인터넷상에 퍼지며 세계인들의 큰 비난을 받자 내려진 결정인데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의 미얀마 주재 대사에서 세계가 미얀마를 지켜보고 있다는 규탄 성명을 내자 이들의 시선이 더 이상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위대 해산을 위해 물대포 동원부터 시작해서 민간인에게 총기를 발사하나 싶더니 이제는 탱크까지 동원하는 미친 군부의 모습에 전 세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시민들은 더욱더 강력한 시위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부 세력이 총을 쏜다면 그 총알을 맨손으로 막는 한이 있더라도 군부 세력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리본과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노란 리본의 한국 촛불 시위를 닮은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한국의 저항 정신을 본받아 쿠데타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다 말합니다. 가장 최근에만 해도 한국은 평화적인 시위로서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바꾼 이력이 있죠. 또한 한국은 20세기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군부 독재 세력에 저항한 시민들의 노력 끝에 민주화를 이루어낸 아시아 유일의 국가입니다.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빼앗으려 하는 지금의 미얀마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모습이기에 미얀마의 시민들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한국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군부 세력에 대항하여 민경대를 꾸렸듯이 미얀마 시민들 역시 국민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자경대를 꾸려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들이 국민들을 해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직접 약자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단 하나도 없지만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중부 마구에 지역에서 경찰들이 아웅란 병원 의료과장을 체포하려던 것을 자경단이 강력한 저항을 통해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의 뒷면에 알고 보니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게 알려진 것인데요. 처음에는 시위에 소극적이었던 미얀마의 일부 소수민족과 기독교인들조차 중국 공산당이 뒷배라는 소식을 알자마자 반군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짐작하고 있던 바이긴 합니다. 우선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진영 국가들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중국은 입장 발표를 다소 꺼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스스로를 아시아의 맹주라 부르며 다른 나라의 정치 사정에 간섭하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미얀마 군부 세력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퍼즐은 명쾌하게 풀렸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1대1로입니다. 이것은 크게 육로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와 해로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가 있는데요. 미얀마는 해상 실크로드에서 핵심 위치에 속합니다. 남중국해를 제외하고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통로가 미얀마이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로 이어지는 중국 해상 봉쇄의 핵심 국가에는 미얀마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쿠데타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미얀마 군부 세력은 이미 2020년 중순부터 아예 대놓고 중국의 1대1로를 적극 지지한다 나선 상태였던 반면 현재 정권을 잡게 된 문민정부는 2016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부채를 차츰 줄여나가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때문에 이번 투표에서 문민정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더 이상 1대1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없었던 중국이 미얀마의 군부 세력을 지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즉 1950년대 한반도에서 벌어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전쟁,
그 이후 이어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나고 또 다른 형태의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대격돌이 현재의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얀마의 지식인들은 전 세계 자유국가들에게 지지 호소를 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에게 더욱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얀마의 시민들을 지지하는 순간 미얀마의 시민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21세기 자유주의 선봉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네옴 미얀마 교민회장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언론을 통해 한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대대적인 시위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언론을 통해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고 SNS에 미얀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함으로써 민주주의 열사 대한민국의 DNA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미얀마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디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해달라. 는 그의 말에 한국인들은 하나둘 SNS에서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아시아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민들에게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미얀마 국민들도 처음에는 일본에게도 민주화 시위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데릭 미첼 미얀마 대사는 지난 11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일본이 미얀마의 반쿠데타 시위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죠.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이 미얀마 군부 세력의 쿠데타에 엄격한 자세를 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소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이 이것에 동조하는 것은 어렵다. 불행하지만 무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유감뿐이다. 일본에게 그런 것을 원해봤자 우리는 그것이 에너지 낭비라 생각한다. 라며 미얀마 국민들의 호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거주하는 미얀마의 한 여성이 SNS에 미얀마의 시위를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미얀마에 가서 항의해라. 왜 일본에 모여서 항의를 하려는 것이냐. 민폐다. 라는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이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선도 국가라고 늘 외쳐왔지만 막상 중요한 때에는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며 자유를 향한 태동을 짓밟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이에 미얀마 국민들 역시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은 미국의 하수인이라 민주주의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독재 정권의 온상이다. 자신들이 멍청하게 독재 정치를 당하고 있으니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을 이토록 쉽게 무시하는 것이다. 과거 버마 괴뢰국을 만들어 미얀마를 분열시키려던 일본 제국의 핏줄은 변하지 않았다. 라며 일본에게 지지를 호소한 자신들이 멍청했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일본이 과거 미국 다음으로 가는 최강국이었음에도 현재 한없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재지변에 고통받고 있다. 말이 천재지변이지 사실 이것은 천벌에 가깝다.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을 괴롭힌 대가로 하늘의 벌을 받고 있다. 10년 전 일본을 초토화시켰던 동일본 대지진 역시 과거를 참여하지 않은 그들에 대한 하늘의 분노이다. 하늘은 일본에게 또다시 막대한 엄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댓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게 2021년 2월 13일 오후였다는 것입니다.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13일 오후 11시 7분 일본 후쿠시마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여 일본 동부에 큰 피해를 끼쳤죠. 10년 전 일본에게 재앙을 가져다준 후쿠시마에 또다시 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은 앞으로 일본에 발생할 대지진의 전초라는 말이 지배적인데요. 후쿠시마의 해결료 수조의 물도 넘치게 만든 이번 재난은 주변 국가들의 자유를 핍박해온 역사를 가진 주제, 양의 탈을 쓰고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는 일본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는 말이 현재 미얀마 네티즌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